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의 3분 심장입니다. 오늘은 커피가 심혈관계 또는 심뇌혈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이라고 그러는데 발표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UK Biobank라고 그러는 그 스터디인데요. 커피가 이미 그 심장에 심혈관계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연구 초기에는 이런저런 그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최근에 나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은 거의 대부분이 커피가 심혈관계에 보호작용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아마 저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여러 가지 기사를 갖다가 작성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참조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연구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 과거에 있던 연구 결과들을 집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던 거예요. 과거에 커피가 심혈관계, 심내혈관계에 보호작용이 있다 하는 그 연구 결과를 다시 확인을 했고, 또 이번 연구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커피라고 그러지만 커피 종류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서양에서는 이제 주로 커피를 그 원두를 갈아서 쓰는 영어 표현은 ground coffee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이제 원두 커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커피. 또 그다음에 인스턴트 커피도 있고, 또 카페인을 뺀 디카페인 커피도 있고요. 이런 그 커피 종류에 따라서 혹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흥미있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연구는 뭐 소규모 연구는 아니었고요. 아주 대규모 연구고 상당히 추적 기간도 굉장히 오랜, 따라서 신뢰성이 굉장히 큰 연구입니다. 자그마치 이 연구에 대상된 분들은 4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또 이분들한테 커피 소모량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또 즐겨하는 커피 유형에 따른 그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같이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적 기간도 자그마치 12.5년이니까 45만 명을 한 13년 정도 추적을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45만 명을 한 13년 추적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이제 사망하는 분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사망한 분들은 6.2%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쭉 봐가면서 어떤 분들은 불행히도 사망한 분들도 있고, 또 병을 앓은 분도 있고, 입원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별일 없이 지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커피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가 안 드시는가, 얼마나 많이 커피를 애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커피 종류를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해봤던 거예요.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과거에 이미 밝혀졌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즉, 커피가 심혈관 질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하는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연구에서는 커피 이제 용량, 마시는 커피 양하고 커피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갖다 살펴봤는데, 대개 5잔까지 마시는 커피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질환은 전체적인 심혈관 질환 전체, 또 심부전증도 감소시켰고, 또 관동맥 질환,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동맥 질환의 발생도 감소시켰고, 또 거기에 더해서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죠. 뇌졸중의 위험성도 감소시켰다 하는 게 밝혀졌어요. 용량은 대개 5잔까지입니다. 5잔을 넘어가더라도 안 마시는 것보다는 좋아요. 하지만 무한정 좋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뭐 6잔, 10잔씩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5잔까지는 이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면 커피 종류에 따른 차이는 어떠냐? 커피 종류는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커피, 원두 커피라도 좋고 또 인스턴트 커피도 좋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카페인을 뺀 디카페인 커피도 좋더라는 거예요. 이제 부정맥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부정맥은 사실은 이제 그 커피가 진짜 부정맥을 악화시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의견이 아주 일치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서는 커피를 마신다고 해가지고 부정맥이 최소한 악화하지 않는다. 또 어떤 부정맥에서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커피가 오히려 부정맥 발생을 좀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러한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잔에서 5잔까지 커피 용량을 늘어가도 부정맥 발생이 오히려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 그라운드 커피, 원두 커피는 물론이고 인스턴트 커피도 거의 같은 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부정맥 관련돼서는 그 디카페인 커피요,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는 부정맥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별로 없었다 하는 이러한 아주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 과거에 종래에 한 10년 전 정도의 커피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걸 거의 재확인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최소한도 5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서너 잔 정도의 커피는 외려 좋다, 해롭지 않다, 외려 심내 혈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했고, 또 커피 종류에 따라서도 큰 차이 없다 하는 걸 갖다 밝혀냈던 겁니다. 아주 특수하게 그 부정맥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부정맥 발생도 좀 적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요. 이미 이건 과거 제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은 그 커피에 따라 가지고 심실, 조기축, 심방세동 이게 그렇게 더 많이 생기지 않고 또 외려 좀 좋아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연구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확인했습니다. 다만 디카페인 커피는 부정맥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약간 좀 예외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확인된 연구도 종래의 커피가 가지고 있는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 부정맥을 포함한 상당히 긍정적인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커피가 진짜 심장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럼 커피를 갖다 싫어하는 사람도 커피를 먹어야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심내혈관 질환의 상관관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줄었다는 거지만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게 줄은 건지 아니면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심내혈관이 워낙 튼튼한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런 건지는 사실은 이거는 확인된 바가 없어요. 다만 통계적으로 그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커피를 5잔까지 마시는 사람들, 하루에 2-3잔 마시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좀 적더라 하는 이러한 그런 그 현상을 관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몸에 맞지도 않는데 진짜 커피 마시면 너무 불편한데 굳이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근데 혹시 이 커피가 심장을 갖다가 나쁘게 해서 다른 심장 질환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이야기 했고요. 앞으로 좀 더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의 3분 심장입니다.